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자, 오늘 9월의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시총 상단에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자, 그 가운데에서는 삼성전자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삼성전자는 한 달 만에 6%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7만 원대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엔비디아를 뚫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HBM3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장에서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쪽 업황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금 조금 올라오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나눠보시죠. 자, 더불어서 오늘장에서 좀 시장을 주도한 테마 중에는 네옴시티 쪽도 있었습니다. 네옴시티 쪽 사우디 국부펀드 총재가 다음 주에 방한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장에서는 인프라 쪽 그리고 건설 쪽에 대한 추가 수주 기대감이 좀 올라왔는데요. 히림 그리고 코오롱 글로벌이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고요. 한미 글로벌도 오늘 20%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올라올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하반기를 주도할 수 있는 테마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함께 나눠봐야 될 시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더 똑똑한 투자 전략, 상한가 특급 배송과 함께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우리가 어떤 분야의 최고를 부를 때 대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자, 주식 대장님을 오늘 특별히 모셔봤는데요. 오경식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대장 오경식입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 오늘도 또 금요일입니다. 네. 불금을 또 뜨거운 종목으로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께 선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각오를 한마디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이제 금요일마다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한 주를 정리하는 금요일에 어떻게 보면 대장주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와 함께 대장주 잡는 긴 여정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오경식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하나가 보이실 텐데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시고 그냥 스캔만 하셔도 자그마한 링크가 뜹니다. 노란색 링크 터치하시고 5959 귀여워요 5959 참여코드 4자리 입력하시면 오픈 채팅방 활짝 열립니다. 뿐만 아니라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신데요. 유료 문자 100원입니다. 샵 3772번으로 오경식 보내주셔도 저희가 오픈 채팅방 바로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흐름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삼성전자가 오늘 상당히 6%대 강했는데 코스피는 그에 비해서는 약간은 좀 강보합권에서 머물렀습니다. 이렇다면은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시장 흐름을 어떻게 좀 파악하셨을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6%나 올랐는데 지수는 보합권이다. 이 얘기는 이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삼성전자만 사고 나머지를 다 팔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들이 많이 빠지니까 지수 자체는 보합권 수준으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제가 좀 이따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대장주인 삼성전자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오늘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겠지만 한 번 더 체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로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자, 일단 증시 포인트는 사실 오늘 삼성전자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 지수 차트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를 보는 이유는 지금 시장의 큰 파도와 또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 보는 거겠죠. 자, 먼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지난 저점을 확인하고 난 다음 꾸준히 우상향 중입니다. 특히 21선 위로 올라갔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겠고요.
삼성전자가 6%나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강한 상승을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이 얘기는 안 올라간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천천히 올라갈 수 있는 구간으로 넘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고, 삼성 이 코스피 차트 자체가 이제 돌았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다라는 거 한번 보겠고요. 그 다음으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2차 전지 섹터가 많이 있는 종목인데 오늘 코스닥에서도 좀 새로운 흐름이 보였습니다. 이 부분도 좀 더 제가 같이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가 좀 많이 빠지긴 했으나 이 코스닥의 흐름 자체는 아직은 살아있다. 이런 정도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테마 분석하는데 왜 중요하냐? 대장주를 잡아야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중에서도 가장 오늘의 대장이 무엇이냐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대장주 역시나 가져왔고요. 대장주 분석과 함께 우리가 2등주들, 3등주들, 짝짓기 매매에 필요한 2, 3등주, 부대장들도 한번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짝짓기 매매에 좋은 부대장주급 종목들을 많이 갖고 왔으니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넘어갈게요. 오늘의 테마에서 핵심은 반도체, 로봇 다시 가자라는 내용을 갖고 올 수 있겠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비만, 당뇨, 또 유커 테마주들 좀 조정을 받았죠. 요거 중요한 포인트가 조정이라는 포인트입니다. 이게 내가 하락과 조정을 구분을 꼭 하셔야 되겠고요. 조정 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내가 이 기존에 내가 못 잡았던 종목들에 대해서 포지션을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9월 첫 거래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첫 거래일이 앞으로 이번 달을 어떻게 이끌고 가느냐에 대한 큰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비만약이라든지 또 2차 전지가 조금 셌었는데 지금 오늘 뭐 포스코 DX 같은 거 하락을 하면서 약간 시장에 새로운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8월 동안 강했던 섹터는 하락을 했습니다. 뭐 당연한 내용을 하는 거겠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반도체, 사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제 어느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로봇 세네라고 느꼈겠죠. 그러나 반도체가 오늘 아주 큰 상승을 보여줬다는 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함께 보셔야 되겠죠. 자, 먼저 우리가 조정받은 섹터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비만 테마 대장주인 펩트론을 갖고 왔습니다. 펩트론 많이들 갖고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흐름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단 두 방의 음봉으로 갔다가 최소 23% 이상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조정이라는 포인트는 뭐냐? 이 트렌드 자체가 절대 나쁜 트렌드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비만약으로 노보노디스크라든지 일라이 릴리가 그 나라의 최대 바이오 기업이 됐던 사례가 있고 여전히 그 기업들의 그 글로벌 기업들의 흐름은 좋습니다. 또한 새로운 기업들이 이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 릴리가 계속 인수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저평가를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달 동안 뭐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7월부터 8월 거의 두 달 동안 큰 조정 없이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차익 실현의 욕구가 있겠죠. 그래서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 나왔다. 펩트론 들고 계신 분들 내용 다 찾아보셨겠지만 그렇게 악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뭐 자회사 이슈도 좀 있긴 하겠지만 그것이 이 시장의 큰 흐름을 바꾼다? 이건 아니죠. 그러나 조정은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 여기서 뭘 체크하셔야 되겠죠? 지금 대장은 반도체 또는 로봇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만 이렇게 눌리는 종목들, 하지만 시세가 앞으로 더 갈 수 있다는 이 빅 트렌드인 섹터에 대해서는 고점 대비 한 30%의 조정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매수 구간으로 넘어갈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펩트론 같은 경우는 21선까지 이탈을 했습니다. 이 21선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당연히 이제 투매가 나오겠고요. 21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스윙으로 들고 가시는 선이죠. 세력선이라고 하는데 이 세력선이 깨지게 된다면 차트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 종목을 접근하지 않을 겁니다. 이 얘기는 수급적으로 약간 아쉬운 감이 있다라는 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떨어졌다고 기술적 반등 바로 노리고 들어가는 그런 행위는 하지 마시고 우리가 저점을 지키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오늘 제가 갖고 온 종목 중에서도 비만 당뇨 테마지만 오늘 이런 비만 당뇨 테마의 하락에 비해서 단단하게 지켜주고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 오늘 이 종목과의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차피 제일 중요한 내용은 삼성전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오늘 삼성전자 와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내용 다 아실 거예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를 뚫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HBM 지금 이 어떻게 보면은 이 반도체 시장, AI 시장의 가장 큰 화두죠. 이 HBM을 뚫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고요. 4분기부터 들어갈 거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몰랐던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거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내려오니까 이제 시장이 바로 반응을 하는 거겠죠. 더불어서 우리가 3개월 연속 무역 흑자가 나오는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반도체 수출이 한 달에 15% 늘었다. 아시다시피 올해 초만 하더라도 반도체가 계속 빠지고 있다. 반도체가 전년 대비 50%가 빠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 반도체에 이 하락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락이 계속 내릴 수는 없겠죠. 왜냐? 이 시장이 계속 반도체를 써야 되니까요. 그러면 이 하락을 되돌리면서 반등이 나옵니다. 이럴 때 이 반등은 굉장히 큰 반등이 나올 겁니다. 왜냐? 그동안 떨어졌기 때문에 이 직전의 하락분을 잡아먹는다게 된다면 이 수출이 뭐 15% 느는 게 아니라 20%, 30% 등 이 추세가 붙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그동안 하이닉스에 대해 어떻게 보면 열세였던 이 HBM에 대해서 엔비디아를 뚫었다라는 점과 또 반도체의 수출이 반등이 나고 있다라는 점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를 뭐 사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죠. 왜냐 삼성전자 말고도 정말 오를 종목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새로운 대장주에 대한 힌트를 얻었다는 점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요게 삼성전자 차트입니다. 정말 지루하시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오늘 6%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거에 있던 하락분을 모두 다 잡아먹는 양봉을 보여줬습니다. 더욱이 오늘 거래대금도 굉장히 많이 터졌는데요. 거래대금 터지면서 상승했다. 그리고 좀 이따 저희가 수급도 보겠지만 수급까지 생각을 한다면 오늘 이 상승이 하루짜리 상승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겠고요. 자, 왜 하루짜리 수급이 아니냐? 아까 전에 우리 유 아나운서님께서 오늘 왜 삼성전자가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지수는 보합권이었을까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보시면 알 겁니다. 바로 오늘 삼성전자 외국인이 5,500억, 기관이 1,400억을 샀습니다. 근데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찍힌 건 3,600억밖에 사지 않았다고 찍히거든요. 3,600억밖에 사지 않았다. 이 얘기는 뭐냐? 다른 종목을 팔아서 삼성전자를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즉 원래 삼성전자도 사고 얘도 샀으면 지수가 이렇게 올라갔겠지만 다른 종목을 팔고 삼성전자를 샀으니까 보합으로 됐겠죠. 이런 포인트가 있다. 이 얘기는 삼성전자가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5,500억을 샀다는 겁니다. 엄청 중요한 내용이겠고요. 그 앞전에 보시면 외국인이 이런 식으로 크게 산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추세의 전환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중요하게 갖고 온 종목, 중요하게 보실 만한 대장주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하나마이크론입니다. 이 종목 오늘 뭐 추천드리는 종목은 아니지만 이 종목을 오늘 제가 이 섹터의 테마에 설명을 할 때 갖고 온 이유는 오늘 상한가 간 종목입니다. 물론 상한가 간 종목 지금 따라 들어가느냐? 네, 따라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왜냐? 이 종목이 앞으로 대세 상승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시그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한번 기억해 보시죠. 첫 번째 반도체 랠리가 나왔을 때 어떤 종목이 날아갔습니까? 이수페타시스가 날아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수페타시스 바닥에서 거의 5배 올랐는데요. 그 다음에 뭐가 올라갔죠? 바로 한미 반도체가 올라갔습니다. 한미 반도체가 올라갔고요. 한미 반도체가 뭐 이것도 거의 한 5배 정도 올랐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것이 뭐다? 이제 하나 마이크론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겠고, 자.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잘 보시면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에 직접 납품을 한다 해서 급등이 나왔고, 한미 반도체는 뭐였죠? SK 하이닉스에 들어간다. SK 하이닉스에 들어가는 HBM 장비 기업이다 해서 올랐죠. 하나 마이크론은 그럼 왜 올라갔을까요? 자,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 뉴스가 정말 중요한 뉴스입니다. 이게 3월 달에 나온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하나 마이크론에 이 설비 임대를 했습니다. 하나 마이크론은 후공정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서야 터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겠고요. 삼성전자가 이번에 이 HBM을 받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다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좀 남한테 좀 줘도 되는 부분들, 그게 이제 후공정이 맡아서 하는 건데 이것을 바로 하나 마이크론이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알 수 있는 거겠죠. 네.
네, 하나 마이크론에 대한 흐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또 HBM3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들렸는데요. 이 엔비디아에 공급할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하나 마이크론 챙겨주셨습니다. 관련해서 대응 전략 같은 경우에는 노란톡방 안에서 더욱더 자세하게 짚어가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로 활짝 열려 있는데요. 오경식 전문가님의 꿀팁을 받고 싶다, 다음 주 대응 전략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그냥 갖다 대기만 하셔도 자그마한 링크가 뜹니다. 해당 링크 터치하시고 5959 귀여워요 할 때 쓰는 5959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3772번으로 오경식 우리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하나 마이크론을 우리가 대장주를 일단 말씀드렸고, 아까 대장주 말했던 어떤 그 원리는 아까 말했지만 이수 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에 직접 납품했다 해서 대장이 됐고, 한미반도체는 SK에 납품했다라고 해서 대장이 됐죠. 그리고 이 하나 마이크론은 삼성과 같이 간다가 대장의 포인트겠고요. 삼성이 아시다시피 이번에 HBM을 하게 되면서 이 수급이 몰렸는데요. 그러다 보니 SK 하이닉스 쪽은 조금 오늘 별로 주가가 지지부진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HBM 시장 자체는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도 올라가고 삼성전자도 올라갑니다. 그러나 서로 시소 싸움을 하면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SK 하이닉스 또 SK 하이닉스 향 쪽이 좀 셌다면 이번 이 이슈를 통해서 이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의 향해 장비 기업들이 세질 수 있다라는 포인트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겠고요. 그렇다면 일단 하나 마이크론이 대장일 거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다면 이제 부대장 같은 종목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대장 같은 종목들은 바로 이런 겁니다. 삼성전자 협성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의 장비를 납품해주는 기업들끼리 모여서 이런 모임을 만든 건데요. 그런 삼성전자 협성회에 있거나 또는 삼성전자의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찾아봐야 되는 거겠고요. 뭐 예를 들면 이오테크니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루빙 장비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루빙 장비가 뭐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HBM 같은 걸 깎아낼 때 쓰는 장비를 만드는 건데, 이것도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 삼성전자 협성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삼성향이자 더하기 뭐죠? 이제 HBM에 들어가는 제품이다라는 점이겠죠. 그래서 HBM에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HBM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요 기업도 이 부대장급의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유진테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요것도 당연히 협성에 들어가겠고, 요것도 당연히 HBM에 들어가는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내가 이제 대장이 하나 마이크론인 건 이제 알았죠. 그러면 이제 부대장급이 뭘까라고 열심히 찾아보셔야 돼요. 왜냐? 내가 대장주를 가지고서 매매하시는 쭉 길게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장주 먹었다가 부대장 먹었다가 3대장 먹었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이렇게 3대장, 부대장 꼭 찾아보셔야 되겠고요. 이거 말고도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종목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그러면 한미반도체는 어떻게 되느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여기도 삼성전자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이 한미반도체가 올랐던 내용이 뭐였죠?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HBM을 다 먹을 거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긴밀하게 엮여 있는 게 바로 한미반도체다라는 내용을 했죠. 그 얘기는 반대로 이제 삼성전자가 합니다. 이 얘기는 그럼 이거 경쟁 붙겠는데? 라가 나오겠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SK 하이닉스 쪽에 있던 그런 종목에 있던 자금들이 삼성향으로 가야지 하면서 간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약간 약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하다는 것은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시소 게임을 하는데 얘가 뭐 예를 들면 조금 덜 올라간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대장주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SK 하이닉스의 HBM 장비를 수주했으면서 역시나 재료는 좋지만 이제 조금 포인트가 달라진 것 같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로봇주 말씀드릴게요. 오늘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도 대장이 벌써 나왔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8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코스닥 8위.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코스닥의 어떤 포인트가 바뀐 것 같다. 이게 바로 로봇주입니다.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래는 10위권 아래였어요. 근데 이틀 만에 거의 한 40% 정도 오르면서 코스닥의 10위권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LNF와 포스코 DX가 어디로 가죠?
코스피로 갑니다. 이 얘기는 지금 이 8위 기업 중에서 LNF와 포스코 DX가 빠져버리게 되면 얘는 이제 8위까지 올라가는 거겠고, 오늘 뭐 SM이나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좀 제쳤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삼성전자 콜옵션이 있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보면은 거의 4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코스닥 4위까지 로봇 섹터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패시브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 로봇주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올라가겠습니까? 이것만 올라가는 거 아니겠죠? 당연히 그 밑에 있는 애들도 같이 올라가는 거고, 그런 게 뭐 예를 들면 뭐 뉴로메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죠. 또 뭐가 있죠? 두산이 상장합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는데, 그렇게 되면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도 굉장히 성공적일 수 있겠다. 이 얘기는 내가 두산 로보틱스 보고 있다면 이거 꼭 보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차트 설명 그냥 간단하게만 해드릴게요. 어차피 대장주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습니다. 그러고 뭘 했죠? 이 오랜 이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사실 이 고점을 돌파하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 우리가 여기서 한 봉, 두 봉, 쌍봉라면보다 맥락 뭐 하락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쌍봉을 이겨내고 3봉 그리고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아주 굉장한 상승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다만 지금 들어가느냐? 이건 좀 아니죠. 왜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눌렸다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왜냐?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고점 대비 한 10%에서 15% 정도의 조정을 받게 된다면 아주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겠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오늘 수급을 갖고 왔는데요. 수급을 보신다면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도 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오늘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팔았거든요. 이 얘기는 기관이 2차 전지는 팔지만 로봇은 산다라는 얘기고, 이게 이제 DX라든지 또는 LNF가 빠지게 된다면, 코스피로 빠지게 된다면 그 LNF와 DX를 들고 있던 수급들이 어디로 가겠죠? 당연히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장이다라는 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으로 부대장으로 뭐 뉴로메카 등 이런 종목들이 있다는 거, SBB테크 이런 종목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근데 이 로봇 관련주가 오늘 장에서도 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렇다면 아직까지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 중에서 약간 매수 기회를 좀 노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당연히 매수 기회를 노리고 싶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뭘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따라 들어가게 되면은 당연히 이 고점에서 좀 고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했던 이 네박자 종목, 이게 네박자로서는 사실 재무는 좀 떨어지긴 하지만 뭐 이제 앞으로 재무가 좋아지겠죠. 그럼 네박자에서 재무 좋죠. 그리고 이 수급 좋죠. 그리고 재료 좋죠. 그렇다는 것은 이제 차트만 좋아지면 되는데, 차트는 아까 말했지만 지금 여기서 따라 들어갔다가는 내가 좀 고생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단기 40% 올랐다는 얘기는 어제 매수했던 사람들은 거의 뭐 1억 넣었으면 지금 4천만 원 수익이라는 소리예요. 그렇다면 익절하고 싶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익절을 좀 받아내고 약간 조정을 받아서 전고점 한 14만 원짜리를 지켜낸다면 그 자리에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흐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연초에 상당히 좀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었죠. 삼성의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인 만큼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당장 들어가는 것은 조금 추천하지 않는다고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자세한 대응 전략 노란톡방 안에서 오경식 전문가님과 함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로봇 관련해서 또 대응 전략 챙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5959 참여 코드 입력하시거나 혹은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3772번으로 오경식 보내주시면요. 노란톡방 안에서 이 로봇주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함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의 이야기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내용이 좀 길어지고 있긴 한데요. 왜냐하면 9월 첫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이 어떻게 변할지를 오늘 좀 많이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힌트를 찾아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약간 앞부분 길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유커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걱정 마셔라. 제가 롯데관광개발 같은 거 종목 추천드리고 나서 말씀드리고 나서 좀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조정을 받았는데 그냥 큰 그림만 보세요. 뭐냐? 자, 아시다시피 10월부터는 우리나라도 추석 연휴에 들어갑니다. 근데 중국도 국경절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을 많이 오겠죠. 그리고 이번에 보이콧 사태 때문에 뭐가 나오죠? 벌써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일본을 가야 되는 중국발 크루즈가 제주도 들려서 하룻밤 자고 간답니다. 이 얘기 자체가 이 유커 테마들 트렌드가 아직 살아있다라는 점이겠고요. 역시나 이거는 길게 먹으려면, 내가 크게 먹으려면 조금은 이 열기를 잠재울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장바구니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박자 기억하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박자 이제는 다 이제 너무 많이 아실 거예요. 그냥 재료는 기간과 강도, 거래대금은 세력의 힘, 차트는 저항과 지지 추세를 확인한다. 그 다음으로 실적은 종목의 건강함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네 박자에 다 들어가게 되면 뭐 2배, 3배, 4배를 먹을 수 있는 거겠고, 이제 네 박자에서 한 박자가 빠질 때마다 요거를 조금 이 기대치를 낮추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빠르게 넘어가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 갖고 온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스트 소프트 그리고 KC 그린 홀딩스를 갖고 왔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왜 갖고 왔느냐? 약간 어떻게 보면 너무 테마성이 짙은 것 같은데라고 말씀드리는데 요즘 장 어떻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아침에는 네옴시티 올라갔다가 로봇 갔다가 그리고 반도체 갔다가 정신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이렇게 빠르게 따라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대장주 그냥 잡고 있었으면 편할 텐데 그러지 못하는 분들, 내가 좀 시간이 없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테마주가 더 안전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갖고 온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한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편하게 기다리시면 오르는 종목도 갖고 왔으니까요. 함께 보시죠. 자, 먼저 이스트 소프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AI 테마주로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알집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알집 아시죠? 우리 하는 거. 그래서 요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알집이 때문에 제가 갖고 온 건 아니고 AI 휴먼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MS와의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기업이 이런 MS,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약에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한다는 거에 비해서 너무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다. 물론 이제 재무 같은 게 좀 안 좋다 보니까 시장이 이거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거에 대해서 한번 오해를 풀어나가보자라는 걸로 갖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알집을 만들다가 이제는 AI 휴먼까지 만들게 된 기업이고요. 재무를 보시면 당연히 좋지 않아요. 좋지 않지만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네 박자가 있다고 했을 때 그럼 한 박자를 그냥 빼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내가 2~3배 벌 거 그냥 한 100% 정도 생각하자라고 들어가면 되는 거겠고, 자, 그래서 이 기업이 뭘 만드느냐 이런 식으로 갖다가 이제 AI 휴먼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휴먼을 만드는 게 어디에 쓰이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겠지만 이제 아나운서님이 예, 그렇게 될 수도 있겠고. 제가 대체될 수도 있나요? 큰일 났네요. 저를 엮어준 건가요, 지금? 이거 투자하시면 되죠. 내가 대체된다? 알겠습니다. 이걸로 갖다 해지하면 되는 거겠죠. 네네네.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뭐 가수라든지 아니면 쇼호스트를 이런 걸로 대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얼굴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목소리 같은 것도 같이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괜히 관심을 기울인 게 아닙니다. 그냥 얼굴만 만드는 거면 딥페이크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 정말 많거든요. 그러나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목소리 생성부터, 그러니까 내가 이거 어떤 타이핑을 하게 된다면 목소리 생성부터 얼굴 합성까지 그냥 원 스텝으로 다 되기 때문에 이 기업을 마이크로소프트가 관심을 갖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겠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지난 한 5월쯤에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이제 같이 하자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같이 하자고만 했지 어떤 특별한 어떤 계약이나 이런 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시장이 야, 이거 그냥 얘네들 또 말로 갖다만 그냥 한다 그런다고 생각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하고 난 다음에 뭐 보건복지부의 헬스케어를 수주한다든지 실제로 매출이 나오는 기업이 되고 있다. 최근에 AI 테마 트렌드가 뭐였나요? 돈 되는 AI를 잡아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의료 AI 같은 거 뷰노나 루니 올라갔죠. 엠노도 올라가죠. 마음 AI도 올라가잖아요. 그런 기업들과 동등한 기업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차트는 좀 어려워요. 왜냐? 이게 시장에 오해를 갖고 있는 종목이겠죠. 왜냐? 다들 야, 이거 알집 만드는 회사가 무슨 AI야. 마이크로소프트가 미쳤어? 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제 계약이 나오게 된다면 사실 이 차트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냐? 신고가를 쓸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 차트의 포인트들에 대해서는 조금을 갖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올 초에 5월 달에 이렇게 한번 마이크로소프트 간다 이래서 같이 갔습니다. 갔다가 막상 해보니까 계약이 이거 언제 나오겠어? 이거 계약 나오는 건 맞아? 그러면서 이제 하락이 나왔죠. 그러면서 고점 대비 한 40% 정도 빠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는 안 잡을 거였습니다. 왜냐? 아직 60일선은 회복을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 다음에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조정을 받았고, 이번 조정은 과거 조정과 조금 다른 점이 뭐냐? 일단은 거래대금 1000억 터진 건 확인을 했고, 그 다음으로 60일선 위에서 지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61선 아래로 빠지면 우리가 대응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미리미리 들어가는 게 나쁘지 않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좀 AI 섹터라고 하면은 우리가 요즘에 떠올랐던 테마주는 상당히 좀 지속성이 짧았잖아요. 요 섹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가 좀 기간을 조금은 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목표 주가를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의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면 더 좋을까요? 요 종목 같은 경우에 사실 약간 테마성이 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고 오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자리가 좋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갖고 왔는데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제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계약이 나오게 된다면 못 잡으실 거예요, 사실은. 예, 왜냐하면 이게 사실 이 기업이 2천억도 안 되는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싼 기업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실제 계약이 나온다? 기업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잡을 어떤 타이밍은 없겠지만 다만 지금은 시장에 오해가 있고 또 아시다시피 AI 테마가 조금 이제 AI 의료 같은 경우는 좀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관심 종목에 담아놨다가 예를 들면 61선을 이탈한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61선 이탈하면 어디까지 빠질지 몰라요. 왜냐? 일단은 수급이 빠졌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61선과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61선을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대응하는 자리로 보고 그 다음에 61선 깨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가져가면 됩니다. 61선을 깨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죠? 61선이? 61선이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61선을 보면서 같이 61선과 함께 대응을 하시면 되는 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 바로 이어서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KC 그린 홀딩스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정말 간단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냥 그냥 폐기물 하고 그런 거 아실 거예요. 뭐 KC 코트렐 이런 종목 아시잖아요. 이거 그냥 이제 예를 들면 대기 오염하면 이제 대기 오염 그 나쁜 공기 이제 정화해주고 이런 거 만드는 기업인데 재료는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회사 매각. 그래서 자회사 매각이라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궁둥이만 무거우면 벌 수 있어요. 궁둥이가 무거워야지만 벌 수 있기 때문에 또 단점이긴 한데 한번 들어보시죠. 자,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재료가 딱 하나예요. 바로 이 자회사인 KC 환경 서비스를 판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상 매각가가 4천억입니다. 근데 이 KC 그린 홀딩스가 지분을 6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분 가치가 2,400억이라는 거겠죠. 잠깐만요. 2,400억? 2,400억? 이 기업 시총이 700억밖에 안 되는데? 바로 느낌 오셨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매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각만 된다면 지금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시총의 최소 3배 이상의 돈이 들어오는 거겠죠. 그렇다면 물론 이 기업 이거 매각하면 이거 알짜 기업 빼버리는 거니까 또 이 어떤 기업 가치에 대해서 하락은 있겠지만 당장 현금 2,400억이 나한테 딱 꽂히는 기업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774억 이 기업의 가치는 매각이 됐을 때는 당연히 급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차트 보시면은 정신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네 박자 매매에서 조금 오늘은 테마성 짙은 걸로 갖고 왔다라고 말씀드린 게 뭐 아시다시피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거래 대금도 아직까지 1,000억을 넘긴 기록이 없고 뭐 특별한 어떤 차트적으로 갖다 지금 큰 의미 있는 어떤 흐름을 보인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료 하나만 가져가는 거다. 어떻게 보면 한 박자만 가져가는 한 박자로도 이렇게 춤출 수 있지 않습니까? 쿵쿵쿵 추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편하게 궁둥이 투자하는 종목으로 가져가셔라. 그냥 이러면 그냥 보너스로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편하게 갖고 있으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지금 한 박자를 자꾸 말씀하셔가지고 웃음이 나오는데 KC 그린 홀딩스 말씀을 주셨습니다. 장바구니에 담아봐야 할 종목 2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이스트소프트 그리고 KC 그린 홀딩스에 대한 대응 전략이 궁금하다. 다음 주에 장중 대응을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5959 입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는 샵 3772번 오경식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기회를 잡아봐야 될 시간입니다. 타임특가 종목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저는 한 박자 말고 네 박자에 맞는 춤을 좀 추고 싶거든요. 네 박자에 맞는 종목일까요? 타임특가 종목은? 네, 오늘도 이제 종목을 열심히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네 박자 종목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한 박자 그냥 쿵쿵쿵 이런 거 원하지 않으면 네 박자 치면서 한번 들어오시면 될 것 같겠고요. 네. 자, 타임특가 말씀드리기 전에 리뷰 종목 좀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의 노란톡방 들어오신 분들은 당연히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질의응답 하시고 정보 얻어 가시겠지만
이거를 아직 들어오지 않은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이런 종목 갖고 왔어요. 왜냐? 내가 그래도 말씀드렸는데 좀 끝까지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이센스 같은 경우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급등을 했었고 오늘도 많이 올랐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펩트론이나 이런 비만 당뇨 쪽이 이제 무너지면서 약간 투매가 나온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겠고 그 직전에 말씀드렸을 때와 어떤 내용이 달라졌습니까? 국내 1호 연속 혈당 측정기가 9월에 출시됩니다. 이게 이 기업의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게 9월에 출시된다. 이 기업이 오늘은 주가가 빠졌지만 이 기업은 잘 가고 있다. 흔들리는 건 그냥 내 마음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카카오 헬스케어와 시너지가 장기 모멘텀입니다. 오늘 어제 카카오 헬스케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재무는 당연히 뭐 좋죠. 그리고 이 연속 혈당 9월부터 나오게 되면은 아시다시피 손으로 갖다 찌르는 거 이제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갖다가 붙여놓고만 있으면 자동으로 혈당이 측정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거 안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좋겠고요. 자, 이 부분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이 아이센스가 오늘 9월에 CGM 이게 이제 연속 혈당 측정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케어센스 에어를 출시할 예정이다. 언제? 9월에.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이 이번 달에 모멘텀이 나온다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 내용이 중요하죠. 카카오가 이제 당뇨 만성 질환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과거에 일단 아이센스가 카카오 헬스케어와 업무 협약을 맺은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4천만 국민, 5천만 국민, 6천만 국민이 쓰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카카오톡이죠. 이 얘기는 뭐냐? 내가 여기다가 이제 혈당 이거 확인하는 걸 딱 붙여놓고 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혈당이 떨어진다. 그럼 바로 카톡 알림이 오는 거죠. 카톡 그러면서 뭐냐? 혈당 떨어졌으니까 뭐라도 하나 드세요라고 나오는 거예요. 초코백 그럼 바로 꺼내 먹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그냥 내 자체 앱을 갖고 있는 것보다 카카오와 시너지가 난다면 굳이 다른 혈당 측정기를 쓸까요? 당연히 아이센스 걸 쓰겠죠.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 되게 미묘하지만 우리 생활을 바꿀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차트는 오늘 차트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은 사실 차트로 보면은 무서워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때 슈팅이 나서 1000억 이상 터져서 조정을 받고 나서 제가 아마 이때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들고 계신 분들은 보유자분들께서는 수익권이실 겁니다. 그러나 이틀 동안의 투매가 나오면서 굉장히 무서울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 사람들이 말하던 그 쌍봉 아닙니까? 쌍봉? 그러니까 굉장히 무섭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거 봐야 돼요. 거래대금 같이 보셔야 되죠. 거래대금이 이때 터졌던 거래대금의 거의 한 5분의 1밖에 터지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이때 들어온 어떻게 보면 세력이다 또는 수급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아직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조정은 있을 겁니다. 조정은 당연히 좀 길게 가는 거 크게 먹으려면 조정은 좀 챙겨야 되게 좀 감당하셔야 되겠지만 이 종목 아직은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이후 수익권이기 때문에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지금 혹시 진입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까요? 네, 요거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뭐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그때 매수가 대비 그렇게 뭐 많이 빠진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셔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제가 아까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9월 달은 또 다른 섹터의 흐름이 보이고 있다. 로봇이나 또 반도체 쪽이 보이고 있다. 그렇다는 것은 내가 이번 달에 빠르게 먹고 싶다. 그럼 반도체랑 로봇 들어가야 돼요. 근데 내가 이번 달 말고 모아가고 싶다. 자, 여러분들 몰빵하는 분들 당연히 계실 거예요. 오늘 가니까 그냥 몰빵 지르는 사람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차곡차곡 저축하듯 적금 들듯 매수를 매집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예를 들면 반도체를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냥 몰빵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들어가시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매집의 관점으로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매집의 관점으로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중장기적인 포트폴리오 또 계획을 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아이센스에 대한 대응 전략 오경식 전문가님과 함께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QR 찍고 5959 혹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오경식 보내주시면 이 아이센스에 대한 대응 전략 챙겨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익률 리뷰 다른 종목도 한번 여쭤볼게요. 네, 오늘 또 수익률 리뷰 저번에 이제 제가 갖고 왔던 종목이죠. YTN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리뷰 한번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갖고 왔고, 요거는 뭐 내용은 다 아시죠? 매각이라는 거고요. 뭐 아시다시피 매각 이제 내용이 났습니다. 그래서 공영방송 이제 개혁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이게 이제 매각 공고가 9월 중순에 나온다고 합니다. 추석 전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올랐습니다. 오르고 최근에 조금 빠지고 있어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 매각이 9월 중순에 나온다는 얘기는 뭐죠? 내가 기회가 생길 수 있다. 하락을 했다면 내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겠고요. 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남산타워 갖고 있죠. 상암도 이거 제가 직접 가서 찍어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도 있죠. 남산타워는 제가 찍은 건 아니고요. 그리고 YTN 유튜브 407만 명을 갖고 있는 YTN을 갖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갖고 있는 기업 가치가 최소 한 7천억 정도는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이 시장에 나온 내용이겠고요. 차트 보시면 제가 아마 이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급등이 나왔죠. 급등이 나오고 나서 조정을 지금 한 15% 정도 받았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첫 조정이 나오고 거래대금 터지고 첫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건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정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일정이 이제 한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막 30%까지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지금쯤이면은 다시 진입을 다시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겠고요. 또 반대로 지금 홀딩하고 계신 분들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 그냥 9월 15일 중순까지 지켜보셔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리뷰 종목이고 제가 이제 오늘 갖고 온 타임특가 말씀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갖고 온 타임특가 종목은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이루다와 예전에 말씀드렸던 동은 아나텍을 갖고 왔고요. 이루다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이루다 같은 경우는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클래시스, 뭐 슈링크,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얼굴에다가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주는 건데, 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출 비중이 80%가 넘습니다. 엄청나게 좋은 기업이죠. 그리고 매출처가 이게 매각 이슈가 있는 종목입니다. 또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각을 하게 된다면 매출처의 다각화와 이익률 개선이 생각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갖고 왔고요. 자, 그냥 이런 거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요즘 레이저 치료기기 많이 쓰죠. 뭐 우리도 쓰고 여러분도 쓰고 물론 외국인도 쓰겠죠. 그래서 요거를 하는 기업이겠고, 특히 뭐 이제 색소 침착돼서 이거 좀 이렇게 화이트닝 해주는 기계까지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피부 미용 쪽 라인업을 풀로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겠고요. 이 기업 뭐 아시다시피 실적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이런 거겠죠. 우리나라에 이 상장되어 있는 미용 의료 기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기업들은 내수 비중이 큰 게 있고 어떤 기업은 수출 비중이 큰 게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한국 비중 보세요. 한국 비중 2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수출, 해외에서 돈을 벌고 있다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인트가 이 기업이 매각이 될 어떤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겠고요. 자, 요거는 제가 그냥 뭐 당연히 이제 유커 테마주다 보니까 한 건데, 중국인들이 놀러 오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어디로 오게 되겠죠? 뭐 명동 이런 데 다 가겠고, 젊은 친구들이 당연히 이제 뭐 한복 입고 핫도그 먹으면서 이제 경복궁 돌아다니겠지만, 이제 조금 나이 있으신 40대, 50대 중국 여성분들은 어디 가겠죠? 당연히 화이트닝 하러 가야죠. 얼굴 한번 보톡스 맞으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료 관광이 이제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모멘텀이다라는 거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매각 이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 미용 의료 기기들이 정말 많이 매각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클래시스란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매각이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루트론이라는 기업도 이번 달에 매각이 완료됩니다. 이 얘기는 지금 이 기업들이 몸값이 정말 좋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루다 같은 경우에도 계속 매각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누가 말했습니까? 이 대표분 김용환 대표분이 4분기 신제품을 출시를 하고 매각도 이제 내부에서 검토 중이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왜 중요하냐? 아나운서님께서 아까 전에 저한테 물어보신 게 좀 있었어요. 정말 많은 기업이 있는데 왜 이걸 갖고 왔느냐? 근데 아시다시피 클래시스랑 루트로닉이 대장인 건 알아요. 근데 이거 어차피 매각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포텐셜이 없습니다. 매각되고 나면 이제부터는 이걸 이렇게 기업 가치를 올리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은 얘도 팔리고 그러면은 후발주자들은 뭐라도 하나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그중에서도 가장 매각 의사가 있는 기업 이루다를 계속 한번 팔아봐 내가 키워줄게라고 할 수 있겠고, 뭐 아시다시피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차트 설명도 같이 드리면서 말씀드릴 텐데, 아까 전에 그 매출 다각화가 매각을 하게 되면 이 기업이 큐테라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큐테라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큐테라라는 기업의 40%가 매출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출이 어떻게 편중돼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 기업이 매각이 되게 되면 다른 어떤 이런 미용 의료 기기와 합체가 되면서
이제 매출처가 늘어나겠죠. 그렇다는 것은 매출에 다각화가 나는 거겠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기업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약간 이제 이익률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매각이 되게 돼서 구조조정을 일어나게 되면 이 이익률이 훨씬 늘어나겠죠. 이 얘기는 실적이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이 포인트겠고요. 차트 볼게요. 차트 보시면은 자. 거래대금이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1,000억은 터지지 않았습니다. 1,000억은 터지지 않았지만 주가가 한번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나서 바닥을 찍고 60일선 또 지켜줬죠. 60일선 지켜주고 반등, 바닥 찍고 반등.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약간 사실 좀 오른 상태이긴 하나,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차트죠. 쌍바닥 패턴이 나왔다라는 점이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 타점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장 가는 종목은 아닙니다. 이거는 매집을 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20%를 급등주 먹을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매집할 수 있는 종목, 기회를 줄 수 있는 종목을 오늘 갖고 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동은하나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비만, 당뇨 이런 대장급 종목이었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 최초로 침으로 갔다가 당뇨 혈당을 잴 수 있는 기계를 만들었다라고 해서 급등을 한 상태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급등을 정말 많이 거의 10배 정도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거의 반토막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가 나왔냐? 이제 반등이 나오는 구간으로 들어온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MSCI 수급이 있으면 해서 요거까지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 기업 아이센스도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센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업도 아이센스와 이제 쌍벽을 이룹니다. 아이센스는 연속 혈당, 여기는 침으로 뱉는 거. 그래서 침으로 뱉으면 당연히 편하죠. 왜냐? 누가 이걸 찌르고 싶겠습니까? 근데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야 뱉어 그래서 뱉으면 이제 여기서 바로 혈당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고요. 글로벌 혈당 시장 성장하게 되면은 29년에는 거의 한 30조, 40조 되는 시장이 된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8천억의 주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앞으로 더 갈 거다, 더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조가 가겠죠. 그렇다면은 얘는 이제 연속 혈당 측정을 만들어서 1조인데 그럼 얘는 동은하나텍은 침으로 갔다가 혈당을 재는 걸 만들었는데 세계 최초로요. 그런데 아직 5천억 정도다. 그렇다는 얘기는 키 맞추기가 나올 수 있다. 얘가 올라가면 얘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으로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MSCI 지수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은하나텍 같은 경우에 편입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비만 치료, 당뇨 치료제 애들이 오늘 많이 빠졌죠. 어제도 많이 빠졌고 근데 얘는 별로 안 빠졌어요. 제가 좀 이따 차트를 보여드리겠지만 별로 안 빠진 이유는 결국은 이런 매수세들이 계속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지금은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이제 외국인 매수가 올라오긴 했지만 이 재료가 좀 소멸되면서 조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또 없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조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차트를 분석을 하는 거겠죠. 지지와 저항, 추세를 알아보는 것이 바로 차트를 그것 때문에 보는 거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그냥 설명드릴게요. 그냥 이때 1,000억이 터지면서 거의 10배 정도 올랐습니다. 10배 정도 올랐고 그 다음에 거의 반토막 정도 급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죠? 바로 60일선을 지켜주더라.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급이 계속 지켜져 있고 패시브 수급을 이용해서 주가를 올리려는 거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많이 빠진 상태에서 사실 이 저점 대비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전에 이스트소프트와 비슷합니다. 61선에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대응 전략, 자세한 대응 전략은 당연히 노란 톡방 들어오셔야지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고 나면은 61선을 깨지 않는다면 61선은 계속 올라오겠죠. 그렇다면 주가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겠고 이 종목은 이 부분 알아두셔야 돼요. 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거는 기술적 반등으로 한 30%, 20% 정도의 목표 수익률을 보고 있다 정도만 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타임특가 종목 두 종목 짚어주셨습니다. 이 매각 이슈와 함께 미용 의료기기 원픽으로 꼽아주신 이루다 뿐만 아니라 앞서서 또 아이센스로 혈당 측정기 기업으로 수익률을 또 많이 챙겨주셨는데 역시나 혈당 측정 기업입니다. 동훈아나텍까지 두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노란톡방 안에서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QR 타고 5959 혹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오경식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전문가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금요일장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의 첫 거래일이 잘 마무리가 됐는데요. 참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